평소엔 차분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뜻밖의 상황에서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키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평소에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압박 속에서 얼어붙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대체로 관리된 자아, 즉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시선, 나 스스로 세운 이미지에 맞춰 조절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을 억제하고 연출하던 여유가 사라지고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진짜 반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이때 드러나는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잘 숨기고 있었던 심리적 민낯이자 진짜 성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감정과 반응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평소엔 참을 수 있던 말에도 욱하고 괜히 주위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혹은 완전히 침묵 속에 갇히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심리적 원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곧 위협을 느낀다는 뜻이고, 인간은 위협을 느낄 때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방어의 방식은 타고난 성격, 성장 환경, 억눌린 감정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이며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누군가는 회피하거나 도망치려 하며, 또 어떤 이는 모든 감정을 내면으로 눌러 담으며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재미있는 건 이러한 반응들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냉소적으로 변한다면 그 이면에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할까봐 미리 공격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 감정 폭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만과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반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감정 처리 방식이자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어적 본능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은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심리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낸다거나 참을성이 없다는 식으로 넘기기엔 그 이면에 깔려있는 복잡한 심리적 기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은 단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감정을 다루는 습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보이는 행동은 단지 감정의 일시적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감정 처리 패턴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점차 굳어지며 성격의 일부가 되죠. 예를 들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스트레스 반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누적된 심리적 기록이며 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택한 일종의 전략인 셈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이 평소의 성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자들과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스트레스 자극을 주고 그 반응을 관찰한 결과 평소의 자기 평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침착한 사람도 압박을 받자 갑작스럽게 결정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겉보기엔 소극적이고 조용하던 사람이 위기 순간에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성격의 강함이나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 반응이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원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야, 혹은 난 위기만 닥치면 도망치고 싶어져라고 말하며 자신의 반응을 성격 탓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습관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감정의 습관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행동을 곰곰이 관찰하고 나는 왜 이런 반응을 하는가? 이건 나의 어떤 두려움에서 비롯된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아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분석을 넘어 나를 둘러싼 세계와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눈도 함께 확장시켜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기 판단이 아닌 자기 이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는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동안 무시하거나 회피했던 내면의 감정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왜 이 상황만 오면 두려워질까? 라는 물음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성찰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반응 중 상당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의 기억과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은 과거에 겪었던 감정의 기억을 되살리는 감정의 리와인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나 권위적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반응은 지금 이 순간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정서적 렌즈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시겔은 이런 감정의 반응을 과거 감정의 잔재라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개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해석하고 반응하던 익숙한 방식을 꺼내들죠. 때로는 그 방식이 과도하게 방어적이거나 자기 비난적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반응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감정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 분노, 불안이 정말 이 상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오래된 상처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되살아난 것인지를 분리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상황과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낼까? 어떤 사람 앞에서 유독 주눅이 들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타나는 내 행동 패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적 고리 중 일부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인식은 단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해석하고 다루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트레스에 눌려 살던 과거의 내가 아닌 상황을 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나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며 빠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위협 상황에서 유리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적 폭발이나 왜곡된 판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자아의 인정, 존재의 의미 같은 심층적인 이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반응의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감정적 자율성을 키우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반응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감정을 더 쉽게 터뜨리고 그 결과로 관계가 손상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연인이나 가족, 가장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쏟아낸 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감정을 다스릴 여유가 없었던 그 순간에 나가 관계보다 자기 생존을 우선시했던 무의식적인 본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표출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기술과 자각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적되며 더 폭발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감정 관리 능력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나의 반응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로 다가갈지를 돌아보는 일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예민하고 날이 선 순간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비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아, 지금 내가 불안해서 이러는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을 자각한 순간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원래 욱하는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는 순간 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위협을 느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자각은 인간관계의 품질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 사람을 밀어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집착적으로 붙잡으며 감정의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 둘 모두 상대가 아닌 자기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균형을 찾은 상태에서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기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감정의 표출인 동시에 관계에 대한 우리의 준비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행동이 곧 나의 인격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 감정의 상태와 내면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 창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단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기회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드러나는 나의 반응은 나의 결함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존재하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히 인식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속에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성장은 그런 모습마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불안정한 모습, 조급한 말투, 예민한 반응조차도 지금 나의 감정 상태가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책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만들어줍니다. 자기 감정의 흐름을 읽는 힘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거에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했던 행동들이 자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정서적 식별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비난이나 평가에 덜 휘둘리게 되고 감정적인 파도에 흔들려도 자기 중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보골력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자기 진단의 기회를 줍니다.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지, 어떤 순간에 상처를 크게 받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이나 상황에 취약한지를 파악하면 그 감정 이면에 있는 과거의 기억, 미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고정된 신념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마주한 감정은 언젠가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시야로 이어지죠. 자신을 이해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다는 말처럼 감정을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성격 테스트처럼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현실의 나를 연결짓는 과정입니다. 그 연결이 이어질 때 우리는 단단해지고 다시 흔들릴 때도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반응했던 과거의 나와 자각을 통해 선택하는 현재의 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스트레스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확장시키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인간이 되어갑니다. 평온한 순간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진짜 성숙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은 이미 이전보다 더 강한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